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22대 국회에 2달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7건, 또 특검법 9건을 발의했습니다. 민생이 뒷전이고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리 무리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서 그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9월 6일이면 종결됩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이 국비에서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사 건물 시가가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회계적으로 폭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내용, 쟁점, 또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고 언제쯤 형이 확정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공소장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와 연관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고 김문기 씨를 성남지자청 재직 시에 나는 아예 몰랐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죠. 그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비리와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모든 용도 변경을 결정했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주장한 부분도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고 한 부분인데요. 대장동 비리는 당시 대선을 강타했던 핵심 의혹입니다. 김만배 등 7명이 3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1,400억 원을 벌었거든요. 1,100배의 수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대장동 비리 의혹 논란은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서 대선에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허위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그만큼 무겁게 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 있느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공소장에는 그 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는 2차례 함께 참여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9년이니까 한참 전 일이고 세미나에 참여했다라고 무조건 친분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문기 씨는 명절 선물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무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표창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는 9박 11일 호주 출장을 갔었고요. 골프도 함께 쳤습니다. 근데 심지어 골프 친 사진은 조작이다 라고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골프를 캐디도 없이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아가면서 지금 골프를 쳤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보통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자주 보기는 어렵겠지만 호주에 출장을 하게 되면 일정을 하루 종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을 익히고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면서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 했다라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급 직원이라서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만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도 있고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미나 2번, 해외 출장, 골프, 대면 보고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서 자주 봤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엄밀히 체크해서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해명으로 판단될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가 주도했다. 국토부가 결정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는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특혜를 부여한 부분입니다. 이 옹벽 아파트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2종 주거지 정도로 상향해줘도 충분한데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난 특혜였고 100% 임대 아파트로만 짓게 돼서 그 혜택을 성남 시민들이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대는 10%만 바꾸고 90%는 일반 분양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조차 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고요. 특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옹벽은 15m가 법상 최고인데 무려 50m 옹벽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거죠. 이로 인해서 업체는 3천억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인섭 씨가 로비 대가로 70억 원을 수령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허가에 결재한 서류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코너에 몰린 것이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나는 결재는 했지만 내가 결정권이 없었다. 혁신도시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 권한이 있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백현동 이 부지는 혁신도시법에 적용을 받는 부지 자체가 아닙니다. 당시 이때까지 재판 진행된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쭉 찾아봤는데요.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또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았던 공문이 모두 이재명 대표 주장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것이죠. 먼저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2021년도 10월에 증언을 하면서 용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관할 지자체의 소관이다 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라는 식으로 용도를 요청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협조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주지 않다가 이 문제되는 업체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확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을 때는 완화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너무 큰 범위로 특혜를 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용지를 판단한다면은 이거 2종 일반 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준주거지로 올려준 것은 상식상 이해가 안 된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성남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에 증언하면서 국토부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즉 성남시장 공무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고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토부가 불이익을 가할 거다라는 말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주무과장인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가장 관여가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국토부에 그렇게 물어본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용도 변경해도 되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국토부가 명확히 답변을 해줬다는 겁니다. 백현동 부지는 혁신도시 특별법 대상 부지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용도 변경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들이 다 서버에도 남아있고 현재 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2014년 5월 21일자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은요. 백현동 부지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게 업체가 들어서기 전이었는데 2단계 용도 변경 자체도 거부했었습니다. 왜 국토부가 이런 요청을 했냐면 그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에게 모두 공문을 뿌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부 시책에 맞춰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용도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용도 변경을 어느 단계로 얼마만큼 해줄지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성남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보낸 공문들이 한 20몇 가지 정도 있는데요. 다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을 결정한 이후에 온 공문들이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거나 당시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쟁점과 허위사실이 비교적 증거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게 형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쟁점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대정동, 백현동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에 대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 안 했다라고 했는데 2심까지는 관여한 사실이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관여 안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얘기한 것이 훨씬 더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허위사실 공표 내용의 크기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죄가 선고되면 모르겠는데 유죄가 판결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은 선고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 재판이 과연 언제까지 끌릴 것이냐, 이게 혹시 다음 대선이 열릴 때까지도 재판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1심에서 이미 시간을 2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증인들, 증거들, 공문들 다 건건히 조사했어요. 보통 1심은 6개월 만에 하도록 돼 있는데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반대로 2심은 더 뭐 할 게 없습니다. 선거법은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결론 내도록 권장하고 있죠.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1심에서 했던 증거조사, 불렀던 증인을 똑같이 부르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빼놓고 새로운 것들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한 번 또 1심에서 했던 것을 또 하겠다라고 하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새로운 것만 하자라고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2년 끌었던 것이 반대로 2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2심이 3개월 내에라도 결론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어봤자 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월에 선고가 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결론이 나지 않겠나.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던 거는요, TV 토론 중간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TV 토론 과정에서 약간의 팩트 안 맞는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봤거든요. 그나마도 지금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이 결론조차도. 근데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이슈는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거나 국감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무죄 받았던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되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무죄형이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현재 선고가 임박했고 그 선고의 유죄 판결 확률이 너무 높고, 또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선 자금을 도로 국고로 반납한다든지, 또 아예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도 지금 현재 아주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아주 강도 높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